오늘 정말 흥미로운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바로 교실에서 아이들의 생각하는 힘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에 대한 실제 실험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냥 이건 이거야 하고 지식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왜 그럴까 하고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려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사실 오늘 이야기의 핵심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곳은 좀 특별합니다. 바로 저 멀리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 있는 한 작은 교실이에요. 여기서 아주 의미 있는 실험이 시작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모든 실험에는 시작점이 있잖아요. 이 교실은 과연 어떤 문제, 어떤 고민을 안고 있었을까요? 여기 3, 4, 5학년 학생들이 모여서 영어를 배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단어를 외우고 문법을 배우는 건 하는데 그걸 가지고 깊이 있게 생각하고 자기 의견을 표현하는 건 너무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랄까, 그냥 스폰지처럼 지식을 빨아들이기만 하는 좀 수동적인 학습자였던 거죠. 자, 이런 고민 속에서 선생님과 연구진이 뭔가 바꿔야겠다 하고 팔을 걷어붙입니다. 그래서 시작된 게 바로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 교실 실험인 거죠. 실험의 목표는 사실 아주 간단하면서도 대담했어요. 혹시 그냥 재미있게 친구들이랑 같이 뭔가를 해보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이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지 않을까?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싶었던 겁니다. 여기서 잠깐, 비판적 사고라고 하니까 뭔가 거창하게 들리죠? 근데 이게 그냥 남을 비판하고 흠잡는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어떤 정보를 딱 들었을 때 진짜 그런가? 하고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여러 조각들을 모아서 큰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내가 직접 점검하는 생각에 대한 생각인 거죠. 그래서 딱 3주 동안 3가지 특별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는 다 같이 책을 읽고 토론하는 상호적 읽기. 두 번째는 이것과 저것의 다른 점, 같은 점을 찾아보는 비교와 대조.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아이들이 정말 좋아했던 이야기 만들기였어요.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자, 그럼 이 활동들이 구체적으로 뭐였는지, 아이들은 교실에서 어떤 시간에 보냈는지 한번 들어가 보시죠. 첫 번째 활동은 상호적 읽기였는데요. 이게 뭐냐면 그냥 다 같이 책을 읽는 게 아니라 각자 역할을 나누는 거예요. 너는 질문해. 너는 어려운 단어 설명해줘. 넌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해봐. 이런 식으로요. 다들 자기 역할이 있으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겠죠? 두 번째 활동은 비교와 대조였어요. 이야기 속에 나오는 두 인물이 있다고 쳐봐요. 그럼 이 둘은 뭐가 같고 뭐가 다를까? 이런 걸 찾아보는 거죠. 자연스럽게 분석하는 능력이 길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대망의 3번째! 아이들이 정말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던 이야기 만들기입니다. 이건 뭐냐면 아이들이 직접 찍은 사진들을 가지고 와서 그걸로 자기만의 스토리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상상력이 마구마구 폭발하는 시간이었겠죠? 한 학생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재미있었어요. 창의력이 막 생기는 것 같고 상상력을 마음껏 쓸 수 있어서 좋았어요. 와, 이 한마디에 다 들어있지 않나요? 아이들이 얼마나 이 활동을 즐겼는지 또 얼마나 자유롭게 느꼈는지가 그대로 전해지네요. 자, 이렇게 3주간의 실험이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이죠. 과연 결과는 어땠을까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데요. 결과가 아주 뜻밖이었거든요. 처음에 연구진들은 이런 기대를 했겠죠. 와, 3주 뒤에 비판적 사고 시험 점수가 확 오를 거야 하고요. 그런데 현실은 좀 달랐어요. 점수가 생각만큼 드라마틱하게 오르진 않은 거예요. 이거 실패인가 싶었을 수도 있는데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점수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죠. 자,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떤 활동이 제일 도움이 됐니? 그랬더니 보세요. 압도적이죠? 바로 이야기 만들기였어요. 역시 아이들은 자기가 직접 주도해서 뭔가를 창조해낼 때 가장 많이 배우나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놀라운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8이에요. 이게 뭐냐면 10명 중에 무려 8명의 학생이 혼자 하는 것보다 친구들이랑 같이 하는 게 제일 좋았어요 라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그룹 활동이 좋았을까요? 아이들 대답이 참 예뻐요. 서로 도와줄 수 있었어요. 친구들 생각드는 게 재미있었어요. 의견 나누는 게 좋았어요. 결국 아이들에게는 정답을 찾는 것보다 함께 이야기하고 배우는 그 과정 자체가 진짜 공부였던 거죠.
자, 이제 이 작은 교실에서 있었던 실험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더 큰 의미는 뭘까요? 이 실험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바로 이겁니다. 아이들의 생각하는 힘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마라톤입니다. 3주 만에 뚝딱하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꾸준히 오랫동안 함께 달려줘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 3가지가 있어요. 첫째, 아이들에게는 정답이 정해진 문제보다 스스로 상상하고 만들 수 있는 진짜 과제가 필요하다는 것. 둘째, 혼자 끙끙대는 것보다 친구들과 머리를 맞댈 때 아이디어는 폭발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가 어렵다고 말할 때 그게 바로 나 지금 성장하고 있어요 라는 신호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몽골의 작은 교실 이야기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모든 교실, 모든 가정을 그냥 지식을 배우는 곳이 아니라 아이들이 자유롭게 상상하고 마음껏 협력하면서 생각하는 즐거움을 배우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어쩌면 우리 모두가 함께 찾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